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남겼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목은 선생도 당성 포구에서 당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박대진이가 요 당성 앞에 보면은 은수포 있죠. 당성 앞에 은수포구가 옛날에 당나라에서 파락사가 건너올 때 발을 디딘 곳이 은수포다. 전 그래서 앞실마을 그 은수포 농원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이제 옛날에 영전 있고 들판이 있는데 그 마을이 앞실마을이에요. 앞에 있는 마을.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앞실을 한자로 하다 보니까 전곡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동네. 그런데 그 홍성민이 쓴 목은 이색의 그 남양홍 씨에 대한 기록이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율도라는 기록이 나와요. 율도. 우리가 그 당꽃 있죠? 칠공리에서 전공리로 넘어가는데 그 여관 하나 있죠. 덕원장인가 뭐 하여간 그 앞으로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곳이 당꽃이에요. 당꽃과 이쪽에 이렇게 말을 통해서 주유소 건너편 쪽에 은수포. 그럼 당자와 은수포를 합성을 하면 당은포가 돼요. 우리 역사서에 당은포라는 이야기가 신라 때 왕왕 거론이 돼요. 근데 학자들은 아직도 당은포로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들을 안내하면서 여기가 당꽃입니다. 저것이 은수포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당은포요. 일러드리죠. 근데 교수라는 사람들이 박대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향토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참 고맙잖아. 얻고 다니는데 그런 걸 일절 얘기 안 하고 자기 선로 이렇게 당은포가 여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원대 양무승 교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건너편에 지와리 화령진성, 남경두 토성, 남경산성, 화량진성을 다른 말로 할 때 왜 남경이에요? 남경으로 가는. 당나라가 이제 깨지면 수도가 남쪽으로 가요. 북경 쪽에 있다가 장안이나 북경에 그 고대 시기에는 수도가 있었는데 나라가 양분되고 하니까 북송이 망해요. 그 돌벌족들에 의해서, 북방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쪽 섬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고려 시기. 그래서 난징 대학사 가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그 난징이 우리말로는 남쪽 수도, 남쪽 서울. 그래서 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경으로 출발하는 갯골 이어서 물을 이어서 지금도 그 지와리에서 전공리로 넘어오는 그 갯골 다리를 남경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량진성을 남경두토성, 남경으로 가는 머리두자, 머리에 있는 성, 남경산성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군지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고려 조선 시기에는
화량진. 이 량자가 한자로 들보량이에요. 들보. 우리가 그 상량식 한다 할 때 대들보 이거를 상징하는 양자인데, 양자가 또 다른 의미는 거친 곳, 오직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량진성 또는 화령진, 지금은 화량 그리지 않고 화령, 그 지명이 화령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채경, 넘어가면 채경, 이쪽은 화령. 그리고 혹시 정대구 선생님 댁이 거기가 매쟁이. 근데 이옥 선생의 작품에 보면 매활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쟁이하고 매활이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옥 선생이 매활이를 거론해서 수십 매활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작품을 읽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앞에 수분진이 있는데 백여천 함선이 있고 처녀 군인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함성을 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 매쟁이가 자기 마을이었구나. 그래서 이옥 선생의 실질적 고향이 치와예요. 근데 이옥 그러면 누군지 모르시죠? 넘어가면 이옥이 참 훌륭한 인물이다.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 제도를 구조 5서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진출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신주라고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한산주라고 합니다. 경기, 황해, 강원 이렇게 충청 지역으로 구주 9개 주가 있고 거기에 한산주가 하나인 거죠. 이 소경은 작은 서울이다. 평양, 한양, 충주 뭐 이렇게 9개, 5개. 829년 흥덕왕 4년에 당은군을 다시 고구려 때 쓰던 당은군에다가 당성진을, 요 진자가 세금변의 참진자예요. 이게 누를 진자예요. 군인이 상주하는 곳.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나루 진자하고 여기에 당성진이라는 나루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자를 어떻게 표기했느냐? 노량진은 이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나루에 건너다니는 배. 여기는 진을 치다. 군인이 진을 쳤다 이거예요. 당성진을 두었다. 그리고 강화에 가면 혈구진이 있어요. 그 옛날 시대에 보면 혈구가 나와요. 구멍혈자에 이구자를 쓴 이게 구멍혈이에요. 그리고 안산에는 별망일 거예요. 여기 고속도로 넘어가면 거기 우측에 이렇게 당이 하나 있는데 장구진, 요 긴장자를 쓰기도 하고 노루장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요 긴장자만 그냥 써놨습니다. 다른 사례에는 이제
긴장과 노로장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안 지역의 당나라 세력, 북방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다. 해상 교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 화룡진이 당성진 아니었을까? 그러면 당성은 육군 진이고 상성 개념으로 이 화룡진은 당성진으로서 수군진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죠. 왜? 829년에 흥덕왕 때는 당나라로부터 독립하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간. 이때 우리나라 해안에 이 군인을 두어서 진을 청해진 대표적인 곳이죠. 했다. 근데 이 견해를 이렇게 논문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입에 맞는 그 시기를 논하는 논문들이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화성 지역을 이야기할 때 당성진, 혈구진, 장구진 829년에 분리를 진을 설치했다. 이 진은 해상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교육, 이건 북방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통일 신라 때도 외국의 한반도 침입이 심각해져요. 신라 동해안도 외국의 침탈을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 몽고의 이제 남진을 우리가 이제 큰 사건, 이 서해안 남양 지역의 큰 사건만 모아봤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부도 별초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오. 자, 위에는 그렇다 하고 1218년 고종 이때는 거란군을 추격해서 몽골군하고 조선군이 연합해서 거란군을 추격해서 강동에서 선멸을 했어요. 거란군을. 고려와 몽골은 형제 맹약을 해서 형제가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으로 왔던 저고요가 1225년에 몽골 사신이 왔다가 가다가 피살돼요. 그래서 야 너희 조선이 죽였지? 이렇게 이제 빌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타이 태종 때 후금 전복을 위한 전략으로 1219년 요때 고려 침공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30년 동안 6차례 11회를 침입을 하죠. 고려 수도 강화, 천도. 그래서 고려는 개경에서 시달리다가 강화로 정부를 옮겨와서 46년인가 강화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 별초, 지방군,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대가 삼별초가 됩니다. 몽골 2회 침입식이 1246년에 고려 고종 43년에 4월 대부도 별초가 수리산에 나아가서 소래산에 나아가서 몽골군 100여 명을 격퇴하고 몇 명을 죽였는지 기록은 없어. 피살 기록은 100여 명을 격퇴했다. 작은 부대를. 강화 조정에서는 유역 주민들에게 강화도에 첨부한 정부가 유역, 그러니까 이 남양만, 연안
섬 주민들에게 해도 입보채 섬으로 들어와 바닷가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살다가 몽골군을 기습을 해라, 유격을 해라. 그래서 대부도는 남양만의 큰 섬이잖아요. 그래서 고려군의 수군기지와 유격군 거죠. 영흥도, 강화도 이렇게 큰 섬들의 유격군의 활동지로 활용되었던 것이. 자, 우리가 왕이 발을 디딘 곳을 물가, 대부도에 가면 왕진물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왕이 납시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대부도에도 왕진물이 있어요. 같은 지명. 왕이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쉽게. 근데 일반 시기에 왕이 왔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고려가 이제 그 몽골하고 화친을 맺어 이제 그래서 정부가 왕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무신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면 왕권이 이 몽골군의 원한에 의해서 강화되면 무신 정권이 더 이상은 국정을 간섭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란하는 것이 삼변초예요. 이 삼변초군이 왕족 승하후 왕온을 성이 왕이고 이름이 온이에요. 승하후 왕온을 왕으로 축대를 해서 왕을 모시고 다니면서 고려 정부를 쌩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려 개경 정부는 몽골군하고 연합을 해서 얘네 삼별초군들을 탄압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강화가 털리고 영흥도가 털리고 대부도가 털리고 하면서 어딘가요? 진도 용장산성을 쌓고 그러다가 이 서로 그 해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삼별초 군끼리 통신이 잘 안 돼. 어느 날까지 모여 그래서 이제 대비해야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몽골군에게 털리면서 몽골군보다 이 조몽연합군보다 세력이 더 컸는데 결국은 삼별초군이 제주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군이 위세가 왕을 모시고 다니니까 일본에 조서를 보내요. 그리고 남해에 있는 경상남도 그 하동 전라도와 이런 데 남해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 물자들도 이렇게 가져오고 하나의 나라처럼 임시정부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와해되었잖아요. 삼별초가 어디 갔을까요? 오키나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고려 유적이 발굴되는 계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도에서 100% 이렇게 전멸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으니까 흩어진,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약 200여 년간 몽고군이 제주도를 목장으로, 몽골 사람은 지금도 제주도 그러고 환장해요. 말 키우기 좋고, 몽골은 바다 못 보잖아요. 자기네가 지배했었다라는 그 추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기가 몽고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와. 그리고 200여 년간 그 말 키우는 몽고 사람들이 와서 말을 키웠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와 배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유배지를 써요. 몽고가. 그리고 몽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중국, 당나라 이런 데서 제주도의 유배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해 침입 때 대부도 멸주가 이렇게 했고, 대부도는 남양군에 소속된 도서 섬이에요. 덕적도 뭐 인근의 섬, 우리가 생각되는 섬들 다 남양군 소속이었어요. 1272년 대부도에서 쉬어야 되나 봐요. 10분 쉬세요.